1271년 단 17세의 소년이 베네치아를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유럽은 더 이상 예전의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은 동방견문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3세기의 대모험가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따라가 보며 어떻게 한 권의 책이 유럽의 지도를 바꾸고 세계의 패러다임을 흔들었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1271년 마르코는 아버지 니콜로, 삼촌 마페오와 함께 동방으로 향합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베네치아 상인 가문으로서의 가업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밟은 길은 험난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과 파미르 고원을 넘어야 했으며 어려운 중앙아시아의 언어들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만 2000km의 대장정이었죠. 그들이 하루에 이동한 거리는 평균 25에서 30km를 낙타와 말, 도보를 오가며 무려 2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났을까요? 베네치아 속담은 말합니다. 바다를 아는 자는 육지를 꿈꾸고 육지를 아는 자는 바다를 꿈꾼다. 마르코에겐 육지도 바다도 아닌 세계가 궁금했던 것이죠. 이 여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몽골 제국의 안정이 있었습니다. 13세기 징기스칸에서 쿠빌라이 칸으로 이어지는 제국은 팍스 몽골리카라는 이름 아래 통일된 통행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1만 2,000km의 역참 네트워크입니다. 정기 캐러밴 루트 운영을 통해 실크로드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 평화가 없었다면 마르코 폴로는 아마 지금의 잊힌 인물이 되었겠죠. 1275년 드디어 캄발릭, 오늘의 베이징에 도착한 마르코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얻어 세금 감독관이자 외교사절이며 문화 중재자 역할까지 맡습니다. 그가 언급한 팔람이라는 직책은 실제 원나라 문서에 등장합니다. 중국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마르코의 기록을 사실에 기반한 관찰로 다시 보게 합니다. 1295년 마르코는 귀국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 포로가 되어 제노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동방견문록을 구술하죠. 이 책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1477년 이후 140종 이상 판본을 하였으며 15에서 16세기 탐험가 43%가 참고하였습니다. 콜럼버스도 이 책을 라틴어로 주석하며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유럽의 세계관의 최초의 틈을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황제는 종이로 만든 돈을 사용하며 거부자는 처형된다. 중세 유럽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종이화폐와 금으로 장식된 궁전, 향신료, 도자기, 비단의 사치, 다종교 공존이 마르코 폴로가 본 원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유럽인의 상상 밖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귀족의 유물에서 14세기 중국 도자기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의 기록엔 논란도 있습니다. 그는 정말 중국에 간 걸까? 만리장성이 미언급되었으며 차 문화, 젓가락, 한자 등이 내용에 없는 것이 이 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과학적 반론도 이어집니다. 명나라 이전엔 성벽이 주로 흙 구조였으며 구술자가 소설가였고 일부 내용은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와 베네치아 대학 분석에 따르면 고고학적 유물과의 정합도 83% 정도라고 합니다. 후젠성에서 마르코 폴로가 언급한 소금 생산 유적과 베네치아인 DNA가 일치한 연구도 있습니다. 동방견문록은 유럽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에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리적 인식 확장과 화약, 인쇄, 문화와 같은 과학기술이 유럽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 책의 지팡구 묘사를 근거로 신대륙을 인도로 착각했습니다. 하버드와 옥스퍼드 등 명문대는 오늘날에도 이 책을 글로벌 감각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구글 문화연구소와 베네치아 국립도서관이
디지털 동방견문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VR과 AI를 활용해 마르코의 여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제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입니다. 그는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라 다른 문명을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바라본 최초의 글로벌 시민이었습니다. 나는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다. 마르코 폴로의 마지막 말은 아마 그 당시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차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눈으로 기록하는 것 오늘날도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